자, IT 섹터가 우리 시장의 중심점에 있고 좌지우지하는 이 분위기 안에서 여전히 반도체 쪽의 수출이 살아있지만 수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되는 우리의 주도 섹터 반도체. 지금 이 시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현명할까요? 이분과 함께하죠. IT의 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이야기로 출발하고 싶은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고요. 하이닉스 상승 탄력을 거의 다 또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악재부터 뜯어볼게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우려 이야기는 많았었는데 당장 칩스법 폐기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취임 전까지 좀 빠르게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폐기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의회 인준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폐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일단 보조금 축소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보지는 않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하고 이게 또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레드 스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의회에서 좀 뭔가 견제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되면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을 수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월 넘어서서 기존에 주려고 했던 반도체 우리 쪽에 보조금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싱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 네네. 그래도 또 이게 추가로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바이든 임기 남았을 때 어쨌든 TSMC처럼 사인을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미국 정부를 믿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한 건데, 그렇죠. 국가 간의 약속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특히나 동맹국하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하고 어쨌든 이제 보조금 축소는 이제 받아들이고 다른 카드를 뭔가 좀 어떤 얻어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네. 이제 협상의 신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유리한 그 카드는 어디에 있는가를 또 찾아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결국 하락 반전되면서 16만 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지금 오늘 현지 시간으로 12월 2일에 바이든 정부 쪽에서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또 발표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나왔습니다. 톤은 완화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쪽으로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빠지면 더 악재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 있을까요? 네. 참 이런 거 보면 씁쓸합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 국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로비들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CXMT가 빠진 거는 일단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일단 팔아야 되잖아요. 고객세를 네. 데리고 있어서 맞습니다. 갖고 있어서 그렇죠. 일단 이제 최근에 그런 쪽 회사들이 어떤 영업 상황이 특히나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완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국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이제 당연히 빠졌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재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빠지면서 일단 이제 우리 디램을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도 실제로 지금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중국의 디램 업체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잖아요. 내부적으로만 영향을 줄 거고 실제 수출 물량 그렇게 크지 않다는 시각도 한편에서는 있는데 마이크론이랑 우리 같이 빠진 거 보면 실질적으로 디램 쪽의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위협적으로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마켓시어를 5% 이상 CXMT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CXMT의 물량이 중국 내에서 돌고 해외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안심하시는 맞아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메모리 수출의 40%가 중국향이고요. 그리고 홍콩 통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50%가 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이제 중국의 CXMT가 대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커머디티 쪽, 레거시 쪽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삼성전자가 제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카드가 될 수 있는 건 그럼 HBM은 맞는지. 네. 사실 HBM의 이제 스토리가 살아있으려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그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엔비디아의 강세는 계속될까요?
일단 뭐 기울기가 네. 뭐 올해나 작년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익을 뽑아낸 이 정도 EPS를 내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항상 허들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꺾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는 좀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림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138달러 지난 11월 마지막 거래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뭐 IB 쪽에서 보는 175달러, 200달러 최고치까지도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난하진 않죠.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그 AI 가속기의 경쟁력이 전혀 훼손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AMD가 MI300 시리즈 가지고 이게 좀 뭔가 그 시장을 좀 이제 뺏어 갈 거다라고 했지만 그랬죠. AMD 마켓시어가 지금 5%, 8%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더딘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 쿠다 플랫폼에서 뭐 이게 AI 혁명 이전까지는 180만 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550만 명까지 늘었어요. 이것만 봐도 대부분 AI나 뭐 로봇이나 이런 쪽은 다 엔비디아로 몰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 쪽에서 자체 AI 가속기, AI 칩 만들려는 움직임은 크게 위험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느릴까요? 그것도 이제 그쪽은 이제 그쪽 시장도 당연히 커지는데 네. 약간 그 세그먼트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용은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추론 쪽이 되면 이제 ASIC 그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쪽이 좀 많아질 거라고 봤는데 네. 이 추론도 또 고도화되는 수요들이 또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좀 엔비디아가 또 생각지 않게 또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견고하고 TSMC, SK 하이닉스 이 연합체요, 동맹 더욱더 견고할지가 궁금합니다. 블랙웰도 이제 곧 양산이 될 거라고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달래기 발언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또 디커플링 보이고 있어서 이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일단 이제 TSMC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75%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에 73.5%로 하락하거든요. 여기서 사실 TSMC 파운드리 가격 인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보면 이제 HBM에서도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간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가격 전가를 해서 좀 마진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룸은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런 논리가 전혀 안 먹히겠죠. 네,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네. 유일한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일단 연말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이잖아요. 여기서 PC나 스마트폰 같은 내구 소비재들을 많이 밀어내야 돼요. 재고들이 쌓여 있으면 네, 재고가 안 쌓이거든요. 지금 이제 완제품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재고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고를 떨어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재고가 정상화 범주에 들어오면 리스토킹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커머디티 쪽도 가격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 킥팩터는 여전히 레것이고 네. HBM 기대는 이젠 져버린 거예요, 삼전은? 일단 납품은 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계속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딜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조건이 아마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좋지 않을 걸로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 1위, 하이닉스는 매도 4위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7조 원 넘게 외국인이 판 것, 그 대다수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몰렸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반전의 키, 반도체에서 찾는다면 그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AI에서 해줘야 됩니다. AI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 HBM 납품이요? 뭐 그렇죠. HBM 같은 이런 이제 서버 쪽은 여전히 수요가 좋기 때문에 뭐 이쪽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이쪽도 이제 성장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결국 AI가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AI 스마트폰, AI PC 그리고 이제 지금 레벨 3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쪽에도 이제 AI들이 이제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단계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뭔가 가시화된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메모리 수요를 또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승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먼 얘기 같은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의 신라를 찾아보자면 AI라는 내러티브는 시장에서 확실히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조금 약화됐지만 주가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규제 완화까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기대감이 큰데요. 이제 이번에 보여줬던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화가 정말 본격화되면
우리 쪽으로도 수혜 크게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미국 쪽은 수혜를 보는 건 확실해요. 네. 일단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하면 AI 소프트웨어 쪽 캐펙스가 늘어납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투자가 많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다 보니까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AI 에이전트라는 게 우리는 아직까지 B2C 쪽은 안 내려오고 있지만 기업들 업무용 B2B 쪽은 좀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뭔가 어떤 데이터 관리 툴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가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는 없지만 어쨌든 프록시로서 이제 작동하는 뭐 그런 기업들은 더존 비존이나 뭐 루닛이나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회사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 완화될 때마다 이들 종목들은 투심뿐만 아니라 실적 기대도 그러면 연결지어서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그러면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와 AI라는 큰 틀에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반도체는 전제 조건이 좀 많은 거죠.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제 그동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어떤 커머디티 쪽은 우리 사계절에서 완연한 겨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AI 쪽은 아직까지 가을이거든요. 뭐 이제 초여름, 뭐 여름, 늦여름, 가을 뭐 정도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다르긴 합니다. 상이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가을에 또 데이터들이 최악일 때 또 반도체를 사면 항상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기회의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힘들었던 11월을 딛고 이제 모색할 수 있는 반등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고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출발 성공 투자 물러가겠습니다. 12월 첫날 마무리 잘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